주아롱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구절,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존 템플턴 경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갖고 왔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부자파님의 독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되지 않아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그런 구절인데 그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발견도 없다라는 구절부터 시작해서 몇 구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한 주인과 세 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세 종을 불러 그동안 각자에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배로 만들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사해서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까 두려워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두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세 번째 종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우하에 겁 많은 종처럼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 기회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일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신을 가둬둔 일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바로 그런 공포로 인해 자기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 보지 않으면 아무런 발견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스트레스와 고통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도 제공합니다. 학교 강의보다도 실수를 통해 배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행착오는 위대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위 우하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겁을 먹고 그것을 묻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겁만 내다가 기회를 놓쳤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현명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할 때 보람있고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보다 어떤 일을 시도하여 실패했을 때 얻는 것이 더 많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달란트를 현명하게 투자하길 바란다. 계획은 성공의 첫 걸음이다. 메인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마 지도를 익히는 일일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는 노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하고 계획을 짜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면밀한 성공 지도를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운이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실패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을 잘 만나서 그래 또는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운이나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을 바라기에 앞서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사실 목표를 향해 나가다 보면 중간에 도움을 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계획이 없던 행운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 계획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그렇게 좋은 기회를 절대 만날 수도 활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유명한 성공 전략가들은 대부분 목표를 글로 적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강조합니다. 그 밖의 목표 성취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라. 두 번째, 당신의 목표를 상세하게 글로 적어라. 세 번째, 그것을 매일 반복해 읽고 마음에 새겨라. 네 번째, 목표와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지 배워라.
5번째, 기회가 올 때 최선을 다해 매달려라. 계획을 짜지 않는 것은 실패할 계획을 짜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여행에 지도가 필수 준비물인 것처럼 인생의 성공을 향한 여행에서 계획은 필수 도구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후 글로 옮겨라.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목표를 확실히 정한 다음 그 계획의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지혜는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지혜를 갖는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대인관계, 서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혜도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요점은 시행착오와 실패에 있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실패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실 실패한 경험은 남들 앞에서 꼭꼭 숨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잘못을 일일이 꼬집어내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밀이 금세 새어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지혜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견해를 기꺼이 듣고 인정하며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식을 습득해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창피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실수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기꺼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한 수 배웠어. 그간 좀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똑같은 일이 앞으로는 없게 하겠어. 일어난 일에 대해 용감하게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기는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드러나는 육체적인 용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세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열이야말로 지혜의 길을 향해 결정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혜의 열쇠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숨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기 있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해낼 수가 없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즉 불가능이란 말을 구실 삼아 쉽게 후퇴하곤 합니다. 분명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쉽게 링으로 수건을 던져 올리곤 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니 해결 불가능이란 딱지를 붙여 포기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와 공감대를 찾으려 시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등을 돌려버리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예, 불가능은 사실 편하다와 통하는 말입니다. 20세기 초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허공으로 점프해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날 낙하산이란 없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중력과 가속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몰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발명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에 실험을 계속한 결과 마침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지요. 레베카는 왼쪽 팔이 팔꿈치까지만 자란 채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부모님은 격려와 사랑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불가능이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레베카는 수영은 물론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카드 놀이를 할 때 패를 돌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믿고 타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꾸준 신념과 열정을 가질 때 절대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일,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일을 상상하고 실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인생의 진리입니다.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 불가능이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불가능하다 생각한 일에 도전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단락을 많이 살펴봤는데 실패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실패를 했을 때 새로운 발견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고, 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편하다와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왼쪽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상태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하고 카드 놀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과 가능,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따를지는 오롯이 여러분들 몫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